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순창군이 농생명 산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혁신산업 중심령 가운데 미생물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순창군이 바로 미생물 관련 산업을 선점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슈토크에서는요,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정구현 원장 모시고 이 산업지구 선정의 의미와 비전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안병환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이끌고 계신 정도현 원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그런데 원장님, 저는 이 발효미생물산업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분야를 말하는지 먼저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생물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미생물을 활용한 산업을 전체를 총칭을 하고요. 네. 보통 미생물이라 하면 세균, 곰팡이, 유산균 등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 중에서 사람에게 이로우면 발효 미생물, 사람에게 이롭지 않으면 부패 미생물, 네.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이게 유용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산업 분야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발효 산업 분야로 장류, 김치류, 젓갈류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산업군이 장류입니다. 장류에는 보통 2,000개 이상의 특성이 다른 미생물이 들어있고요. 이 특성이 다른 미생물들이 우리 고유의 장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대부분 이제 알다시피 유산균 시장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김치 유산균도 굉장히 대표적인 세계적인 유산균 시장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세 번째로는 농업 축산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금 농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EMBM 같은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환경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오페스 처리장에도 활성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미생물 복합체를 활용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 플라스틱 문제 분해하는 미생물을 찾아내고 있고요. 염색에도 천연 염색을 하는 그런 미생물을 찾고 있습니다. 기타 외에도 저희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소중금속 같은 것도 흡착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저희 미생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까 정세윤 아나운서님도 소개를 해줬는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특례 조항들을 많이 획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생명 산업지구거든요. 이게 지정이 되면 사실은 기존 법적 테두리에서 좀 전북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 부분에 있어 순창군이 산업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건 많은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아요. 실제 이게 미생물 산업에 어떤 영향 또는 어떤 발전 전략을 삼을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순창하면 장류 산업이 대표 산업군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장류 시장 자체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농생명 산업지구 이제 선도지구로 순창이 지정되면서 미생물 산업 그리고 발효 관광 산업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게 이제 지구 지정이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되면 보통 5년간 50억 정도가 그 자금이 이쪽으로 이제 투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규제 완화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순창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특구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존에는 그 과기부에서 이제 승인이 났다면 지금 이제 특자도 지사님이 승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순창 그 발효관광 쪽 관련해서는 그 저희가 물놀이 시설을 좀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관광객이 한 10만 명 정도 더 올 거라고 보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도 해결을 하려면 거기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렇죠. 그걸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입주 기업이 순창에 왔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생명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된다 하면 거기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입주하는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양한 파생 효과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초였죠. 바로 순창군에 유용미생물은행이 개소를 했다라는 소식 알고 계실 겁니다. 유용미생물은행, 그럼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 시설은 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유용 미생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순창이 먼저 시작했던 게 먹는 미생물입니다. 이 먹는 미생물은 보통 식품에서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합니다. 굉장히. 네. 굉장히 안전한데 이 수집에서 지금 현재 54,000균주 정도를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그 전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생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사계절이 뚜렷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균충도 다양성이 있었는데 이게 기후가 올라가면서 유해 미생물 자체가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10년 뒤에 과연 현재 미생물 균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식물 자원과 식품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생물 자원들을 좀 보관을 해놓으면 향후에 이걸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흥미생물은행은 기업이 찾아달라는 미생물을 찾아줄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연구용 미생물을 기업이나 기관에서 손쉽게 구하고 싶어도 구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 자체도 무상 아니면 저렴한 비용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기업, 기관들이 이런 그린바이오, 특히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 그리고 이걸 갖다 산업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미생물이 산업화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 기업의 성장, 그리고 기업이 지역의 정착 이런 부분도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26년까지 미생물 지식산업지원센터 네. 이것도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어떤 역할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해서 모아놓은 그런 미생물도 굉장히 많고 특허도 저희가 한 170편 정도 미생물 특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업이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순창에는 이런 보육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특히 이제 미생물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 자원, 기술을 활용해서 순창에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창업하고 보육할 수 있게끔 그 둥지를 틀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순창군이 이제 민선 8기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인구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거기에 청년들이 좀 많이 와야 됩니다. 와야 될 이게 탄력을 받고 3만 명까지 저희가 이제 인구 3만 명이 무너졌었는데 저는 3만 명까지 충분히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순창군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발효식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고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역에서도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큰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을 이끌어 오시면서 네네.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근데 모든 연구기관들이 똑같을 겁니다. 자립화. 근데 이게 연구기관이 자립한다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내세웠던 게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의 그런 미생물 공급기관으로 인정을 받아보자 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까지는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은 먹는 미생물을 보유하는 기관이 됐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도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진흥원도 2015년에 이미 자립화를 했습니다. 네. 자립화를 해서 매년 지금 한 4억에서 5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당초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한 70억 정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자체는 굉장히 사업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 사업성 있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중요하고 연구기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다행히 순창은 잘 맞아 떨어졌고요. 네. 순창이 장류 산업에서 이제는 미생물 산업으로 확대하면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한 연구에서 만드는 성과들 그게 외형적으로는 특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종균들을 확보하는 것들도 있고 네네.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시청자들이 좀 알 수 있는 좀 이런 것도 있었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와서 봤었는데 막걸리 하면 네. 우리 전통 식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걸리에 들어가는 효모가 수입산 미생물입니다. 네, 현재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네. 특히 순창 같은 경우는 먹거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먹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거점 기관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추진했었냐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보다 더 효과가 좋은 미생물을 찾아보자.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얘를 저기 막걸리 공장에 이제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 조금씩 해서 거의 60%를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1억 정도 저희가 기술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하면 어머니의 손맛해서 네네. 이게 어머니 손에 있는 미생물 맛이었는데 이제 술 맛으로 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다양한 막걸리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균주 또는 기존의 장류, 김치 여기서 있는 수출하는 다양한 균주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들이 실제 기업에서 본다면 어떤 것들을 필요할지 모르고 다양한 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네. 많은 균주들을 확보하고 네네. 이 속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것 또는 산업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아까 기후변화랄지 이런 게 있을 때 새로운 균주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계실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기존에 식품 쪽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예, 요즘은 이제 저희가 토양, 그다음에 축분, 그다음에 인변까지도 저희 인분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변도 수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도 저희가 이제 뽑아내고 있는데 이게 하려면 사람하고 돈입니다. 제가 봐서 예, 사람하고 돈이 가장 그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북대학교 글로컬 30이라는 그런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30억 규모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 3년 이내에 한 2만 5천 균주 정도 저희가 이제 자원을 또 축적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농림부에 또 신규 사업을 또 저희가 신청을 2026년 사업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림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그 실물 자원과 미생물 자원 자체가 30만 건 정도 확보가 된다면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냥 국내뿐만 아니고 아시아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 연구기관들이 저희 순창으로 와가지고 어떤 미생물을 달라 이런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지역 향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브랜드화, 명품화를 진행해 네. 오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네네. 기울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장류가 어떻게 보면 순창의 대표인데 김치는 김치 산업법이 있습니다. 근데 장류는 없어요. 저희가 농림부에서 장류 기능성 기명 사업이라는 것을 120억 규모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장류의 기능성 평가나 이런 것들은 추출해서 그 기능성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희는 추출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 기능성이 나온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 그대로 먹입니다. 청국장을 외국인한테 먹이고 된장을 외국인에도 먹이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청국장 자체를 외국인들께 미국인도 먹여보고 인도인 애들도 먹여봤더니 인도 애들 장에 있는 유산균 굉장히 좋은 미생물이 한 1000배 정도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식품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세계인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특허도 준비하고 있고.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농생명 바이오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북자치도의 산학연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특자도가 되면서 농생명 산업 분야를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이제 글로컬 30이라는 그런 대학 사업하면서 농생명 관련해서는 순창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농생명 관리 협약을 맺자. 그래서 전북대학교가 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북대 이제 RIC 센터하고 네. 저희가 미생물을 확보하고 이 미생물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라이즈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전북대학교하고 지역에 있는 그런 향토 식품 자체를 개발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기관들은 사실은 연구하고 축적하고 이것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것들을 꾸준하게 산업화 전략들을 계속 세우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산업화 전략이 성공을 해야 순창이라는 지역이 지자체로서 좀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급격하게 세력이 줄면 네. 사실 기업이 가고 싶어도 좀 인프라 부족이나 이런 것도 사실 안 가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네.
또 청년들도 오게 될 텐데 네. 실제로 미생물 산업이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미생물 산업 자체가 지금 아까 이제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 산업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의학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생물이 단순히 이제 발효식품에 한정돼 있다 하면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모든 활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수입 미생물만 대체를 하더라도 이 시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가 현재 수입하고 있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고야 의정서 때문에 균주에 대한 로열티를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수입 미생물을 대체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사업군을 이제는 또 창업 보육할 수 있게끔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새로운 또 시장 자체가 또 열려 있거든요. 사균체라는 시장이. 그쪽을 지금 꾸준하게 지금 갈 거고요. 또 하나는 유산균 자체는 이미 유럽 쪽에서 선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유산균보다 좋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게 고초균입니다. 청국장 관련 고초균은 유산균하고 똑같이 그 프로바이오틱스 기능도 가지고 있고 얘는 포자 형성균이기 때문에 캡슐을 안 씌워도 그렇죠. 장까지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장에 가면 얘네들이 깨어나가지고 유해 미생물을 제어를 하고 유형 미생물을 올려줍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저희가 식약처하고 같이 해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중에 실제로 이게 산업화, 기업화 되는데 몇 가지 좀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요구되어지는 게 첫 번째는 대량 배양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기엔 비용이 너무 드니 이런 연구기관 아니면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내가 아까 지식산업센터처럼 입주해 있을 때 네. 사실은 유통 판매원이 아니라 제조 판매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지식산업센터가 창업부센터 개념으로 하고 있는 시설을 했을 때 제조를 면허를 획득을 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히 될 때 순창 미생물 창업은 순창이라는 등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현재 대량 배양 시스템 자체가 저희 순창에 지금 발효미생물 산업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종균에 대한 GMP 공장이에요. 그래서 GMP 공장을 만들면서 저희가 공유주방업을 지금 이번에 규제자격 특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주방업이 신청이 되면 이 그 현재 미생물 산업화 센터 GMP 공장을 기업이 제조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고체 배양, 액체 배양 이게 다 가능한 배양 시설이 뭐 조그마한 규모 2톤에서 5톤 이런 규모로 이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용도가 지금 거의 뭐 90% 이상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옆에다 이제 나중에 추가로 하나 더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순창에 오시면 관련된 그런 미생물 산업화 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유주방업 형태의 그런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제조업도 가능합니다.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또 네네. 전략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 2달 남짓 남았는데요. 향후 우리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가장 큰 계획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형미생물은행이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네. 해서 거기에 가동되고 있는 플랫폼에 또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유형미생물이 은행이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뭐니 해도 또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8억 규모의 그런 순이익을 좀 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까지는 달성했고요. 연말까지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생물 자원을 최대한 저희가 그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특히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 분들께 전하고 싶은 네.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창에 오셔가지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순창에 오시든 모든 걸 다 발효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미생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순창에 오셔가지고 저희 진흥원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정도현 원장 그리고 안명환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이 순창군의 미생물 산업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